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하려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중국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주장은 모든 위협적인 공격은 손흥민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축구는 재능과 성과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대륙과 세계 무대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드컵 예선에서 깊이 진출하고 아시안컵을 지배하는 등 연이은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가장 빛나는 스타인 손흥민은 노력과 재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 뛰어난 기술, 탁월한 득점 능력으로 손흥민은 중요한 골을 많이 넣고 팀에 많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대표팀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불안정성과 전술의 문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 대표팀 주장인 장 린펑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위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협적인 공격은 손흥민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선수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막아도 손흥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손꼽힙니다. 그의 속도, 볼 컨트롤, 그리고 정확한 슈팅 능력은 상대팀에게 항상 큰 위협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중국 수비진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공격형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의 존재는 항상 동료들에게 믿음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는 작은 기회도 골로 연결시키고 중요한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재능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균형 잡힌 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팀과도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은 국가 대표팀뿐만 아니라 국내 클럽과 리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중요한 성과와 강력한 팀을 자랑합니다. 손흥민은 이 성공의 중심에 있는 스타로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정상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과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경기는 손흥민과 중국 수비진 간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축구 팬들은 이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기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비록 중국이 골을 넣지 못했지만 경기 내내 중국 팬들의 야유 속에서도 이강인은 3대0 승리를 자축하며 중국 축구 대표팀 주장 왕달레이를 위로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왕달레이를 안고 눈물을 닦으며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이번 패배는 많은 기자단이 경기장을 찾아 현장을 취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중국은 경기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한국에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은 이 경기에서 단 하나의 목표로 생명을 연장하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노렸지만 결국 16경기 무만의 1승에 그치며 0대1 패배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축구는 한국을 상대로 9연패를 기록했고 최근 3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의 향후 10년을 절망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경기 전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 방문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인판티노 회장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로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피파의 목표는 월드컵의 시청률을 높이고 특히 14억 인구가 사는 중국에서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없는 월드컵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파는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돕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판티노 회장의 방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승점 1점만 필요한 중국이었지만 경기가 리박지 않은 전망 속에서도 무승부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중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번의 무승부도 12번의 진출이 가능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경기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으며 패하지 않는다면 국가대표 축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중국 팀의 여정은 끝났지만 원정 경기에서 한국에 패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승격이 확정된 한국은 모든 선수를 교체 선수로 출전시킬 수 있었고 이는 중국이 패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듯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핵심 선수들을 투입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대표팀의 실력은 한국 예비 선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월드컵에서 더 실용적인 나라는 한국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클린스만 감독과 김도훈 임시 감독의 지휘 아래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며 중국에 큰 심리적 압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드컵을 앞둔 결정적인 경기를 어떻게 관람하고 있을까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활발하며 이 경기가 중국 축구에 끼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자문해보세요. 물론 더러운 방식으로 플레이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거칠게 플레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에서 폭력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과의 경기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길 수 없다면 몇몇 선수를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팬들은 경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을 응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있어 이러한 열정과 논의는 스포츠의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에 베팅했다. 배당금은 9.5배였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셨다고 하지만 밤에도 저는 생방을 보며 경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훈련하고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경기 10분쯤 이강인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두 선수 간의 말다툼과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두 선수 모두 심판에 의해 퇴장당했고 90분 동안 중국의 11명이 한국의 9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경기는 0대0으로 끝났지만 중국은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치 SF 소설처럼 9대11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한국 골키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밀렸지만 한국은 결정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잘 쳐야 합니다. 솔직히 전반전 마지막 20분 동안 우리는 꽤 좋은 접전을 펼쳤고 상대 골키퍼가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우레이의 시간이 왔습니다. 60분 동안 잘 막아냈는데 전반전에 중국이 레알 마드리드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반격도 하지 않고 수비만 한다면 한 골이라도 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0대1 패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만나자는 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6강까지 진출해도 공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 경기마다 양측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무사히 이기기만 하면 되고 중국은 몇 골만 넣으면 됩니다. 확실히 실력 차이는 있지만 다들 열심히 해서 한 골만 내줬습니다. 점유율이 20대 80인 게임이었을 수도 있지만 점유율이 20% 불과했으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경기에서 이겨야 합니다. 수치를 보면 다시 잘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치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 같았습니다. 이런 팀이 월드컵에 진출한다면 오늘 월드컵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성공적인 경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수비만 하고 반격 능력은 없어 손흥민에게 졌습니다. 한국의 스타 선수에게 졌습니다. 위험한 공격은 거의 모두 손흥민이 막았습니다. 이는 불행한 패배였지만 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후반 들어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이정민을 교체하는 것처럼 손쉽게 측면 선수에게 패스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 축구 대표팀을 매번 꺾었습니다. 축구 세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